안녕하세요. 2020년에 가장 기대되던 이 IPO에 대해서 제 시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실은 다다음 주에 있을 펠렌티어 IPO보다도 훨씬 요거는 관심이 많이들 갖는 IPO예요. 그래서 아마 무슨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스노플레이크 관련된 그 IPO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거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시작할게요. 스노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IPO 날짜는 지금 15일 또는 16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날짜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 TD 아메리트레이드라고 그 증권사 앱에 보면은 9월 15일로 뜨긴 떠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직 뭐 발표 난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이 어떤 시장이냐? 이거는 하이 테크놀로지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hare offer, 그러니까 주식 수를 얼마큼 내놓을 거냐? 여기서 28밀리언 주식이다. 이게 2,800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O를 준비하는 언더라이터들이 추가로 400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장 가격 밴드는 이래요. 지금 75불에서 85불 정도의 상장이 우리는 예상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상장가 기준 해갖고 예상 시가총액은 대략 22빌리언에서 25빌리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이게 2012년도에 창립이 됐고 파운더는 이렇게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프랭크 슬룻맨이라는 CEO예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막 쉽게 기억하듯이 이 프랭크 슬룻맨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디어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각자 보시면 되고 위치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플렉스 슬루맨이 어떤 사람이냐? 그쵸?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이 사람은 예전에 데이터 도메인 코퍼레이션에 있다가 서비스 나우라는 종목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큰 상승을 많이 보인 종목 중 하나예요. 2020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2011년부터 17년까지 여기 근무하면서 100밀리언 달러의 레버뉴를 내던 이 회사를 IPO를 통해서 1.4빌리언으로 키운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노플레이크도 이 사람이 결국은 IPO를 시키는 거잖아요. IPO를 시키면서 이것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대박이 되겠죠. 그쵸? 네.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노플레이크의 고객하고 파트너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도비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딜리버리도 있고 뭐 훌루 뭐 룰루레몬도 있어요. 그쵸? 굉장히 뭐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로 보면은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세일스포스도 있고 쭉 있어요. 그렇죠? 엑센처 이건 컨설팅 업체들이에요. 딜로이트는 회계 법인이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파트너들하고 고객군이 쫙 즐비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스노플레이크 IPO에 관심이 지대해요. 왜냐하면 탄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가장 핫한 뉴스가 지금 됐어요. 며칠 전에. 이제 벅셔 헤드웨이가 여기에 미리 투자를 한다. 세일스포스도 투자를 한다. 어떻게? 각자 250밀리언어치 투자를 하겠다.
수량은 각자 312만 주 되고 단가는 80불. 그래도 이렇게 미리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니까. 그리고 벅셔는요. 추가로 기존 초기 주주로부터 400만 주를 더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CRM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장기 투자가 아닌 딱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경향이 많아요. 뭐 드롭박스나 줌, 트릴리오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CRM이 이렇게 초기에 사서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거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일스포스가 여기에 투자를 해갖고 이들처럼 또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뭐 버핏이 투자했다 뭐 얘기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누가 이걸 진행했느냐 보면은 여기 친구가 진행했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타드예요. 여기는 테드예요. 그래서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후계자고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버핏이 그 얘기도 했어요. 얼마 뭐 소액 이런 거는 그냥 다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드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다 링크는 다 남깁니다. 밑에 여기 보면은 요거 스노플레이크 IPO에 대한 그 지분 매수 계약서예요. 옆에 계약서에 보면은 벅셔 헤드웨이 대신해서 팟 A 콤스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Investment Officer. 그래서 이거는 버핏이 한 게 아니고 타드가 했구나.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른 뭐 채널이나 또는 뭐 유튜브 뭐 다른 영상이나 뭐 게시판에서 야 버핏 노망 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이거는 타드가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타드라는 친구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타드가 왜 스노플레이크에 지분 투자를 하는지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노플레이크는 어떤 회사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설명드리기가. 이 뭐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좀 그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공 서비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as a service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로 하는데 DWA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세스하고 이걸 저장하는 요거를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데이터 서비스는 뭐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암호화 관리 이런 걸 분리 운영을 한다. 자, 여기까지만 좀 잘 따라오세요.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다.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장점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기능, 능력으로 데이터나 또는 분석 기법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스토리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스토리지가 한데 묶어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갖고 프로세싱하고 그러면은 이 뭐랄까 이 데이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공간만 계속 쌓이는 거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스토리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은 스토리지도 그만큼 많이 안 잡아먹고 프로세싱은
여기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해도 이런 중복되는 클러스터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보통 그 데이터 관리를 할 때 DBA라는 전문가를 보통 씁니다. 이제 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런 뭐 SDS나 뭐 CNS 이런 데서 보면은 DBA라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갖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근데 DBA는 전문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급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편리해지면서 DBA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쉽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공유 능력 분석 기법인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이제 판매를 해갖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니까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 그러니까 뭐 가령 무슨 미디어 업체나 광고 업체에서 요 분석 기법 괜찮은 데서 우리 데이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좀 해줘 했을 때 그거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Analytic as a Servi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위협 요소도 좀 봐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기본 비즈니스가 타 기업에 대한 의존이 필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리소스를 위해서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의 의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는 혼자 생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활용할 리소스 있죠. 리소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클라우드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AWS나 그쵸? AWS가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Azure 이거는 MS고 그 다음에 GCP가 뭘까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예. 근데 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이제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슷한 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경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또는 또 돈이 많으니까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 엔타이트러스트가 또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원하는 몇 가지 기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 기능들이 아직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는 뭐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입 장벽. 자, 진입 장벽. 자,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했죠. 그 AWS나 큰 업체들이 경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 예.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경쟁이 심화가 되면은 또 스노우플레이크 입장에서는 이익 마진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세요. 혹시라도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근데 제가 꼽은 이제 핵심 요소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달러당
뭐 어차피 얘네들 미국에서 영업을 하니까 달러당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더 저렴한 저장 공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pay per processor minute.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 쓸 때 뭐 한 달에 얼마하고 막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공간도 필요할 때마다 쓰고 여기 뭐 프로세싱 할 때 뭐 몇 분, 나 10분만 쓰겠다. 그러면은 10분어치만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 부분. 저렴. 달러당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또 이슈가 생겨요. 이제 LFC냐, HVC냐. 이건 뭐냐? 자, LFC는요, Low Fixed Cost예요. Low Fixed Cost고, 자, 이거는 Fixed Cost가 뭡니까? 고정비예요, 고정비.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HVC는 High Variable Cos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변동비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할 때는 저렴한데 굉장히 뭐가 많으면은 이게 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한 달에 우리가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 내겠다 했을 때 큰 금액은 나가지만은 한 번에 나가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low fixed cost가 낮은 고정비가.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는 뭐 뭔지는 아시겠죠? 변동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경제 이쪽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나 변동비는 뭐 전기세, 전기값. 우리가 전기를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매달 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정비는 뭐냐? 고정비는 가령 내가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에 차량 한 대당 얼마씩 매달 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달 5천 원씩 낸다. 이거는 매달 5천 원씩 똑같이 내는 거니까 고정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낮은 진입 장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낮은 진입 장벽.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 애플을 생각해 보자고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좀 어떠한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도 그만한 가치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애플하고 경쟁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게 좋아. 그러면 돈을 더 줘서라도 그 제품을 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으면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부가가치가 많아도 이 금액을 높여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비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있고 그러면은 고객이 동시에 두 군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사용하다가 또 여기 사용하다가 여기 사용하다가 여기 사용하다가 그러면 고정적인 그런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돼요. 이런 거 보실 때. 그래서 요게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의존을 한다. 구글 클라우드, AWS, 애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쵸. 이게 개념이 바로바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클라우드하고 이런 개념이 좀 깊게 있어야 돼요. 낮게 있으면은 알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뭐야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좀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각자 좀 더 좀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리고 꼭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을 조금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은 가트너에서 앞으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레버뉴 그로스에 대해서 예측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 다 링크가 있어요, 밑에. 네, 2020년도에는 6.3%의 신장을 보일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올해 핫한 사스 분야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숫자가 제일 크죠. 여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서 사스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비스 나우부터 시작해갖고 비슷한 것들 많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또 경쟁 업체들이 뭐가 있나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쭉 이제 뭐 구글도 얘기했고 했는데 주로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요 아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게 경쟁 업체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몽고DB도 여기 나오고 좀 나오죠. 그 다음에 클라우데라도 있어요. 근데 이쪽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브릭스 쪽을 좀 가장 큰 경쟁 업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라데이터라는 제 종목을 좀 갖고 와봤어요. 왜 갖고 왔느냐? 테라데이터도 그 비슷한 스노우플레이크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회사인데 이게 2007년도 10월 1일 날 IPO를 했어요. 근데 IPO를 하고 나서 이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맥스 기간으로 설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간의 그쵸? 13년간의 모습인데 최고치 한 80불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IPO가 이거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0몇 불 했나? 하여튼 뭐 한 4배 정도 갔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다시 요 수준까지 좀 왔어요. 그쵸? 자, 이걸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되라는 법도 없어요. 그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브릭스하고 그 다음에 스플렁크라고 있어요. 스플렁크 이건 아마 상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쪽 계통 잘 아시는 분들은 요 회사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업체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이런 경쟁 업체도 어떤 회사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IPO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IPO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야,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거 IPO 이제 뭐야 거래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럼 미국에서는 되느냐? 미국에서는요, 일단은 자기 어카운트에 대략 한 50만 불 정도는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상황이 일단 충족이 돼야 하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공모주 배정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가령 뭐 IPO 날짜 기준 해갖고 가령 10일 이내에 계좌를 만들고 50만 불 넣어서 이렇게 했다가는 밴 당해요, 밴. 이 증권 회사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IPO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단은 밴드가 75불에서 85불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에는 시작 안 할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한 2배 이상, 2배 수준에서 거의 시작할 것 같아요. 대략 플러스 뭐 100% 이상에서는 시작될 것 같고, 잘하면은 제 생각에는 200%까지도 폭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 계좌에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놓고 주문을 넣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확 했다가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또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근데 요런 거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이런 IPO 종목들에는요, 조금 조심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하는 로빈후더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딱 지금 먹고 바로 팔아갖고 뭐 100% 남기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하여튼 요거는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고, 저는 이거 뭐 저는 참여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매할 때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뭐 락업 기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S1 한번 읽었었는데 락업이 보통은 180일이에요. IPO 날 기준에 갖고 180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일인 것 같아요. 3개월. 보통 6개월 주는데 3개월 후에 이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는 걸로 저는 뭐 대충 기억은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실은 이렇게 보시면 무슨 재무제표를 갖고 뭐 매출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이제 그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숫자를 갖고 접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건 그냥 뭐 미디어나 뭐 기사나 또는 뭐 게시판 또는 뭐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시면 그분들이 열심히 또 숫자를 갖고 뭐 매출이 어땠고 영업이익이 어땠고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되면은 이익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실적 발표, 첫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 갖고 막 저기 예상하고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그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숫자를 갖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첫 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하고 가이던스 딱 그걸 보면은 이 회사의 앞으로의 그 장기적인 이 플랜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조금은 저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숫자 이런 거 갖고 스노우플레이크 IPO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요런 게 더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요렇게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차피 이런 거 좀 깊이라기보다 좀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대략 한
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뭐 좀 자료 좀 보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좀 알려드릴까 하고. 그래서 그거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순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만든 거니까 이게 조금이나마 스노우플레이크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